어느 평일, 늦은 저녁.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못하겠다니. 우리 얼마 전에 상견례했고 결혼까지 몇 달도 채 남지 않았어. 식장이랑 웨딩 촬영까지 다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런다는 게 말이 돼? 아, 진짜 끝까지 뻔뻔하네. 내가 네 과거를 알게 됐는데 결혼하겠냐?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남의 인생 망치려고. 그동안 순수하고 착한 척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가증스러운 연기 좀 그만해.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바보처럼 속지 않을 거거든? 더러운 년. 너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게 소름 끼치니까 지금이라도 끝내자. 너 같은 애랑 한시도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좀 끝내자고. 어? 아, 진짜 왜 그래, 오빠. 내 과거가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어? 대학 졸업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서로 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과거라고 해봤자 오빠가 아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어. 결혼하자는 약속 하나 믿고 4년 동안 서로 열심히 돈 모으다 드디어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잊지도 않은 과거를 들먹이면서 오빠 인생 망치려 드는 여자 취급을 하는 건데? 저더러 가증스럽고 더러운 년이라니. 내가 아는 오빠는 절대 나한테 그런 말 내뱉을 수 없는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이유가 뭐든 상관없고 나 결혼 없다는 말 절대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아, 이쯤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괜한 기대를 했네. 과거를 다 알게 됐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하더니 너란 앤 진짜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친다. 하긴 그 정도 뻔뻔함을 갖고 있어야 4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날 속였겠지. 네가 계속 발뺌해도 소용없어. 지금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거든. 그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 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형님? 형님이 왜 여기에... 영수님이 그러시더라. 너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네가 학창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동창이 우리 형수님인데 더 할 말이 있냐? 네가 인정만 한다면 더 이상 과거는 캐지 않고 조용히 끝낼 테니까 되도 않는 연기 그만하고 순순히 인정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무리 형님이 나랑 동갑이라 해도 우리가 같은 학교 나왔을 리가 없잖아. 나 형님 뵀을 때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 아니,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동창생은 뭐가 동창생이었냐고. 형님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형님만 저를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잘못 본 것 같다고 하시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테니까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덩서. 아니, 나연아. 학교 이름을 말하면 인정할 수 있겠어? 너 땡땡고등학교 나왔잖아. 2학년 때 6반, 3학년 때 2반이었고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성함이 최수진이셨는데 이래도 계속 아니라고 우길 거야? 상견례장에서 처음 널 봤을 때 그냥 낯익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누군지 기억이 나더라. 넌 당연히 날 기억 못하겠지. 나야 워낙 조용히 지내던 애였으니까. 하지만 넌 아니잖아. 동창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을걸?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람이 너라니. 가족으로서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도련님이랑 헤어져 주라. 나갈게.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이름이나 몇 반이었는지 담임선생님 성함이 뭐였는지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얌전했으면 얌전했지 내성적이라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성격이라 저 괴롭히던 무리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떨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기억 잘 짜내봐도 전 형님 같은 얼굴 본 적도 없고 세영이란 이름도 처음 들어보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안해 나연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내지 마. 나 아직도 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맞은 팔목이 아프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가라앉질 않아서 흉터처럼 부어있어. 그때 네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무서워서라도 가만히 있었겠지만 도련님이니까 이렇게 맞을 각오를 해서라도 얘기한 것뿐이야. 이 자리에도 나오기 두려워서 여러 번 거절했었는데 도련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때리지만 마.
부탁해, 나연아.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형수님이 이렇게 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모르는 척 할래? 이거 얼마나 무섭게 괴롭혔음. 어른이 돼서도 두려워하시겠냐고. 선배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친구며 후배들한테 달마다 상납하라 그랬다며. 말한 액수보다 부족하면 때리고 침 뱉고. 아, 입에 담기도 힘들다. 너 때문에 자퇴한 애도 여러 명이라던데. 그거뿐이겠어? 이 남자 저 남자 해프게 만나고 다니면서 학생 때 해서 안 될 짓까지 하고 결국 임신도 했었다며. 그 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과거들을 숨기고 아무 죄 없는 나랑 결혼하려 하면 안 되지. 넌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난 또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운 가정의 편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대학교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한창 공부해야 될 땐 놀기 바빴으니까 성인 돼서 부랴부랴 사람 행사하려고 그런 거잖아. 여러 인생을 짓밟아 놓고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섭다 너. 형님, 제가 임신을 했었다뇨. 그것도 형님이 오빠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걸고 맹세할 수도 있어요. 저 임신한 적도 없고 예쁘게 남자 만나고 다닌 적 없다고요. 그래. 형님이 착각해서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런 말을 했다 쳐. 근데 오빠는 그 말을 믿어?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그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누가 누굴 때리고 돈을 빼서 오히려 내가 왕따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4년 동안 만난 사이면서 나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어떻게 내가 그럴 거를 생각할 수가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 불러서 다 물어볼래? 내가 어떻게 학창시절 보냈는지 담임 선생님이셨던 최순진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겠네. 그래도 정말 못 믿겠으면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받아줄 테니까 제발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지금까지 나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건 우리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오빠만큼은 정말 날 믿어줄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절대 나 아니야. 오해는 풀면 되는 거잖아. 나한테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과거에 대해 알았으니 결혼을 없자니. 말도 안 돼. 이건 나한테 정말 너무한 거라고. 아, 진짜. 영수님이 두려움에 떠시면서까지 용기 내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오히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니 영수님은 내가 쓰레기 같은 년이랑 살지 않게 구해주신 분이셔. 더 이상 무례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해. 이 모습을 보니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다. TV 볼 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는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줄이야. 됐어! 나 너 같은 애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고 위약금으로 억만금을 내더라도 너랑 결혼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끝내자고 제발. 몇 시간 후. 나연이 왔어? 시간도 늦었는데 좀 일찍 다니지. 민우랑 같이 있었던 거야? 민우한테 결혼 전까지 너무 늦지 않게 집 보내달라고 얘기해야겠다. 가뜩이나 우리 딸이랑 같이 보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야지. 시집도 안 가고 갈 생각도 없는 큰딸이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죠. 난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어? 뭐야? 야, 이나연, 너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언니, 엄마, 민우 오빠가 결혼하지 말재. 나한테 오늘 퇴근하고 만나자 해서 갔더니 헤어지자고. 아이,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너흰 결혼이 장난이야? 양쪽 어른들 모셔놓고 인사까지 다 드린 마당에 니들 맘대로 헤어지겠다니. 결혼을 하지 말자니 그런 말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 식장이며 뭐며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울지 말고 똑바로 말 못해. 엄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결혼하지 말자 그랬어? 오빠가 갑자기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게 됐으니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더러 뭘 어떡하냐고. 내가 더 놀라고 상처받고 속상한데 이러는 못해줄 말 좀 얘기 듣자마자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과거는 무슨... 아무리 곱씹고 머리를 쥐어짜봐도 형님이랑 같은 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는데 형님은 왜 계속 나랑 동창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데? 엄마랑 언니도 알잖아. 나 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 훨씬 소심해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다녔던 거. 그러다 졸업하기 얼마 전부터 나하고 만만한 친구가 생겼다면서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그런 애가 무슨 돈을 뺏고 남자들을 만나고 다녀. 기억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내가 같은 학교 졸업한 형님을 못 알아봤을 리가 없잖아. 억울해 미치겠는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풀지? 나연아,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너랑 세부가 형님이란 사람이 말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 형님이 너랑 같은 학교 나온 동창이고 너더러 돈 뺏고 남자들 만나러 다녔다고 했다고? 형님이란 사람 이름이 뭐야? 혹시 네가 기억 못하더라도 난 너 괴롭힘 당하는 거 알고 학교 찾아가서 친구들도 다 만나봤었으니까 이름 들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 세영, 윤세영이야. 나이는 나랑 동갑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윤세영이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건데 도대체 나랑 언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거냐고. 윤세영이라? 이상한데? 나도 그닥 살가운 언니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따돌림 당한다는 거 알고 완전 눈돌아서 학교까지 찾아갔던 거 너도 알지? 내가 그때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명단까지 싹 다 보고 다녔었는데 윤세영이란 이름은 본 적 없어. 아마 선후배 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너랑 동갑이라며. 안 되는 거 알아서 그동안 비밀로 했는데 내가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놨었거든? 아마 예전 핸드폰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치, 언니도 기억 안 나지. 근데 더 이상한 건 학교 이름이랑 내가 2, 3학년 때 몇 반이었고 담임선생님 성함이 뭐였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 남들이 들으면 정말 나랑 동창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걸. 민호 오빠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얘기들을 형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막하기만 해. 언니, 나 정말 어떡해? 느낌이 쎄하긴 하지만 걱정만 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언니가 알아볼 때까지 좀 기다려봐. 우리 기억 속엔 없는 윤세영이 갑자기 네 형님으로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결혼 엎으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우 참, 이 무슨 달벼락인지. 우리 동갑이기도 하고 상견례장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상냥하게 얘기하길래 동서지간 사이엔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도대체 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네. 나연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착실하고 얌전하게 했는데 친구들 괴롭히고 돈을 뺏었대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민우 걔는 너랑 지금까지 만난 세월이 있는데 네가 어떤 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에 혼란은 넘어간다니.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뭘 어떻게 꼬여냈길래 헤어지자는 말까지 내밌냐고. 정말 그렇게 안 맞는데 민우한테도 실망이다 야. 나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 말 믿어줄 줄 알았어. 그만큼 나랑 오래 만나왔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 내 편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닌 형님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오해를 풀어보려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도 전혀 듣질 않더라고. 내가 학생 때 임신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는 날 경멸하듯이 쳐다봤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지 나도 궁금해.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집까지 울면서 왔겠냐고. 뭐 임신? 그년이 미쳤나? 지금까지 일은 내가 어떻게든 착각으로 시작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려 했는데 그거 완전 선 넘는 거잖아. 어디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학생 때 임신했다는 그런 막말을 내뱉어. 야, 너 그런 얘기 들었으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어야지.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두고 왔니? 이래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년 말 믿는 그런 모질이 같은 놈이라면 우리야말로 결사 반대야. 우리 쪽에서 먼저 결혼 엎어버릴 거라고. 모든 게 모함이고 거짓말이란 거 나도 엄마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울어 울기는? 이게 다 뭐야? 나연아, 이거
야, 민우가 반지며 옷이며 너랑 관련된 것들 싹 다 보낸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오해를 했다 해도 그동안 만나온 정이 있을 텐데 무슨 미리 준비해놓은 사람 마냥 헤어지고 얘기하자마자 이렇게까지 해. 민우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줏대가 없는 놈이면 형수가 하는 말이지 와이프 될 사람을 한순간에 버리는 거냐고. 잠깐만 엄마. 저기 옷가방 옆에 오빠가 편지도 써서 같이 보낸 것 같은데? 이리 줘봐. 걸레 같은 년. 집에 돌아와서도 나랑 형수님 앞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배신감과 실망감에 치가 떨린다. 입에 담기도 힘든 과거를 갖고 있는 너랑 만나왔던 내 자신이 불쌍하고 4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라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시도 곁에 두고 싶지 않거든. 그냥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일일이 분리해서 버리는 것 또한 아까운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한테 돌려줄게. 네 손으로 직접 버리면서 과거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래봤자 갱생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너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 한마음 한통속으로 네 과거를 숨기고 날 속인 너랑 네 가족들을 당장이라도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거보다 네 과거로 인해 결혼이 엎어지고 나와 헤어지는 게 더 큰 벌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는 거니까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꼭 반성하길. 제가 얼만큼 잘못 살아왔는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길 바라면서 이 편지로 이제 너랑 나는 완전히 끝난 남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미친. 야, 쟤 보고 나 버리고. 정민우 이 미친 자식이. 우리 앞에서 저딴 말할 자신 없으니까 편지로 일단 저주를 퍼버. 이 자식 어딨어. 야, 우리 얼굴 보고 편지에 쓰여진 대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보게. 당장 부르라고. 감히 우리 나연이한테 뭐가 어쩌고 아우. 야,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이 보낸 편지 태워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끝까지 뭐하러 읽고 있어. 고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깟 고소 100번 1000번을 당해도 우린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으니까 하라 그러라고. 사내 자식이 우리한테 직접 말할 용기도 없어서 글이나 끄적여 보내주제. 내 딸한테 갱생이 안 될 거라고. 들고 있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이 태워버릴 거니까 당장 이리 내놔. 진짜 아까까진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눈물만 났었거든. 근데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낸 거 보니 정신이 확 차려진다.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나 무시하고 형수님 말만 믿고 이런 짓을 벌였나 본데 과연 누가 후회할지 어디 한번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그 말이 맞고 틀렸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정민우. 며칠 뒤 주말. 각자 살기 바쁘단 이유로 이렇게 몇 년 만에 연락한 건데 너희가 단번에 도와주겠다 할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얘들아. 좋은 일로 연락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일로 참. 전화로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진실말을 말해줄 진짜 동창들이 꼭 필요했거든.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뭘 이런 걸로 고마우고 그래. 내가 너랑 나이 언니한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소심하긴 했지만 우리로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강단 있는 애였잖아. 괴롭힘 당하던 나 감싸주다가 너까지 따돌림 당했는데 끝까지 내 옆에서 친구로 남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나이 언니도 나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었고 두 사람 덕분에 악몽 같은 학창 시절에 좋은 기억들도 남길 수 있었어.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갚을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짐으로 쌓아놨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돼서 내가 더 다행이다. 나 밖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다시피 내가 아기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으로 불렀는데 아기 때문에 정신없어도 좀만 이해해줘. 정신없긴. 한나 너가 이렇게 우리가 친구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서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나도 나연이 얘기 들었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더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던 애들 때문에 나쁜 생각하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나연이가 나 발견하고 치마 붙들면서 말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 진정한 친구도 생겼고. 그나저나 전화로 대충 설명을 듣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동창이 네가 결혼할 남자의 형수님이었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대서 지금 결혼이 엎어졌다는 거 맞지? 참 진짜 야 세상에 이런 일이다. 어? 내 말이 참나 진짜 벌 받아야 될 애들은 따로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연이가 이런 일 겪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어릴 때 그런 애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잖아. 억울한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사실이 뭔지 밝혀내야지. 어... 그래서 내가 나연이한테 연락받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앨범이고 뭐고 다 뒤져봤는데 윤세영이란 이름이 없던데? 진짜 우리랑 같은 학교 졸업했대? 아님 중간에 전화 거서 사진이 없나? 계속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참 이상하네. 우리 언니가 겉으론 툴툴거려도 어마어마한 동생 바보라 내가 괴롭히는 거 알고 한동안 학교에 자주 출동했었잖아. 그때 괴롭히던 애들이 누군지 알아보겠다면서 출석부며 몸에 싹 다 조사하고 다녔는데 윤세영이란 이름을 본 기억이 없대. 물론 얼굴을 본 나도 기억이 전혀 없고. 근데 또 학교 이름이나 선생님, 성함, 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생각은 안 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지. 나도 도통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부터 학교랑 관련이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었거든. 알다시피 남편이 우리가 다니던 학교 선생으로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볼 순 있었는데 석연찮은 얘기들이 들려오더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예전에 눈마주 기억나? 눈만 마주치면 죽을래란 말이 먼저 나왔던 애 있잖아. 이름이 김정선이었나? 아, 그 나쁜 기집애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화가 많은지 누구든 간에 눈만 마주쳤다면 표적으로 삼고 기분 풀릴 때까지 괴롭혔잖아. 걔 덕분에 우리 셋이 많이 힘들었었지. 매일같이 몰려다니던 무리가 주변 학교 학생을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학폭으로 꽤나 시끄러웠는데 뭐라 하는 선생님한테 손찌검 날리고 결국 퇴학당하지 않았나?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확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걔는 갑자기 왜? 놀라지 말고 들어. 걔한테 괴롭힘 당하고 자퇴까지 한 애들이 많으니 복수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만큼 워낙 떠들썩했던 애라 이렇게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었는데 글쎄 얼굴은 물론이고 전신까지 싹 다 성형하고 이름까지 개명해서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물어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소문이었음. 학교 앞에 있는 세탁소 사장님까지 그런 소문을 알고 계시겠냐? 김정선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그 세탁소 이용하시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랑 같이 와서 딸이냐고 물어봤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손살을 치더래. 사장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 말을 믿었겠어. 사고치고 다녔던 딸내미가 창피해서 거짓말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넘어갔다더라. 그리고 이거 어제 들은 건데 우리 남편이 주기적으로 봉사 나가는 교도소에서 누굴 만나게 됐거든? 알고 보니 김정선이랑 무리지어서 어울려 다니던 애들 중 하나였고 사귀었다가 더럽게 헤어졌나 보더라고. 둘 사이에 풀어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이제부터 찾아다니려고 돌아다녔던데 머리카락 하나를 찾지 못했다면서 행방을 알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던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정말 아니길 바라긴 하지만 난 계속 윤세영이랑 김정선이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설마 전신성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던데 그렇게까지 했겠어. 아니 그게 맞다 해도 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기 절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잖아. 만약 그게 진짜라면 진짜 전생에 무슨 악연이었길래 학생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더니 커서도 결혼할 남자의 형수님으로 만날 수가 있냐. 아휴 교도소에 있는 남자가
한나 남편한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면 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암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기집애네. 김장선 걔가 옛날부터 가스라이팅 하나 끝내줬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걔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져서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사과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졌었는데. 참 그런 무서운 애인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너한테 헤어지자고까지 하더니 네 예비 남편도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했나 본데? 그렇다 해도 4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간에 내가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파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연아. 라는 예상은 항상 빗나가질 않던데. 난 정말이지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학창시절 악연이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마주할 진실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가족까지 나 때문에 좋지 않은 말들을 들었으니 어떻게든 사과는 받아내야지. 어차피 이쯤 되면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모두 내 억울함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거든. 도와준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 모함한 대가를 꼭 치르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줘. 내가 몇 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워 얘들아. 일주일 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집까지 찾아와. 이미 쓰레기 같은 과거가 다 밝혀진 마당에 나한테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이렇게 끝내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동안 만나왔던 정이 있는데 끝날 때 끝나더라도 내 얘긴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왕 얘기할 거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주말 점심에 찾아온 거니까 잠깐 시간 좀 내줘. 그래, 민우야, 엄마. 집까지 찾아왔는데 얘기 들어주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잖니. 잠시나마 가족이 될 수도 있던 사이였는데 그냥 내쫓기도 그렇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렴. 하필이면 애들 아빠랑 민성이 처가 같이 마트 갔을 때여서 우리끼리 인사해야 될 것 같구나. 괜찮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사양하지 않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못살게 괴롭혔던 사람이랑 할 얘기가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여길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생 재수 씨라고 진심을 다해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제 아내를 상견례장에서 마주쳤을 때 눈 하나 깜짝 않고 놀란 기색조차 없었다니. 세영인 그쪽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죄책감도 못 느끼나 보죠. 동생 재수 씨라고 진심을 다해 잘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까지 찾아와 억울하다며 자기 얘기 들어달라더니 끝까지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은 없나 보네요. 당장이라도 세영이가 당했던 거 똑같이 돌려주고 싶지만 그나마 가족이 될 뻔한 사이였으니 있는 힘껏 누르며 마지막으로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가해자랑 더 할 얘기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빠랑 나도 얘기 듣고 많이 놀랬었어. 새삼 순진해 보이기만 했던 너한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니. 철없는 어린 시절엔 누구나 반항하고 사고도 치면서 크는 거랬지만 나연이 너는 입에 담기도 힘든 정도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밥 먹듯 하고 다닌 거잖니.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데 그땐 몰라도 결국엔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앞으로는 깨닫고 살길 바랄게. 네가 적어도 상견례장에서 세영이 마주쳤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진 않았을 텐데 셋이서 따로 만났을 때도 인정하긴커녕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니. 얼마나 무섭게 윽박질렀음 세영이가 집에 와서도 덜덜 떨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겠어. 옛날 버릇을 아직까지 못 고치고 집안 형님이 될 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데. 그땐 몰라도 결국엔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난 네가 무슨 깡패 새끼처럼 애들 괴롭히고 여러 남자 만나며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던 니네 가족도 이해가 안 가.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건 유치원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런 상식도 없었다니 얼마나 내놓은 자식이라는 거야. 아무리 아빠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해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것쯤은 배웠어야 되는 거잖아. 난 너 때문에 형이랑 형수님한테 괜히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있는데
넌 뭘 잘한 게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억울한 애 마음에 그딴 말을 짓거려. 네가 진짜 콩밥 먹고 싶어서 발버둥 치나 본데? 난 네 엄마랑 언니까지 싹 다 방관죄로 고소해서 같이 콩밥 먹게 만들 거니까 계속 그렇게 날뛰든지 마음대로 해. 세 사람 모두 하고 싶던 얘기 다 한 거지? 사람이 말을 하면 똑바로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지들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그딴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 찾아왔는 줄 알아? 야, 지금부터 내가 왜 윤세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다들 똑똑히 들어. 셋 다 말끝마다 세영이 세영이 그러는데 윤세영이 누구라고 생각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윤세영이 정말 윤세영일까? 아, 우리랑 말장난이라도 하자는구냐?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괜한 트집이라도 자고 싶은가 본데 예전에 너한테 당하기만 했던 사람 더 이상 없으니까 싸가지 없게 반말 찍찍해대면서 형수님 성함 내뱉지 뭐. 너나 트집 잡지 말고 입 좀 다물어. 사람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뚝뚝 끊어대고 난리야. 짜증나게. 남자 새끼가 진득하게 들을 줄도 알아야지. 기집애도 아니고 뭐 이리 말이 많냐? 그러니 지가 가스라이팅 당한 줄도 모르고 말 몇 마디에 홀라당 넘어가서 윤세영한테 놀아나고 있지. 한심한 새끼. 난 지금까지 니들이 무슨 개소리해도 다 들어줬으니까 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학교 이름이며 반이며 선생님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내 기억엔 윤세영이라는 사람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내가 좀 알아봤거든? 니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윤세영이란 이름이 본명이 아니니까 내가 몰랐던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본명에서 윤세영으로 개명한 거라고. 원래 이름은 김정선. 김정선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을 뿐 나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 맞거든?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내뱉었던 얘기들이 사실은 누가 저질렀던 일이었을까? 맞아. 니네가 윤세영이라고 알고 있던 김정선이 저지른 일들이야. 부모랑 선생님들까지 포기하고 동네에서도 성질 더럽기로 꽤나 유명했었어. 지나가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때부터 심심풀이로 괴롭힐 표적으로 삼고는 선배 오빠들까지 불러서 피가 떡이 되도록 때려서 별명이 눈마죽이었는데 이렇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감쪽같이 속일 정도면 지금은 성질 좀 참고 사나봐. 그게 무슨 소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무리 결혼이 엎어진다는들 감히 누굴 모함해.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당신 과거가 쓰레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을 밝힌 세영이 때문 아니잖아. 근데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면서 세영이를 모욕하다니 당신이 사람이야? 어차피 끝난 마당에 사과하기가 싫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각자 삶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집까지 찾아서 왜 행패를 부리는 건데. 여기서 당신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악에 맞춰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멱살 잡고 내쫓기 전에 남의 집에서 더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그래, 믿기 힘들겠지. 아니, 믿기 싫은 거겠지. 착하고 순수하게만 보였던 내가 그런 어마무시한 과거가 있다는 건 가능한 일이고 당신 와이프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나 봐. 그 생각에 보답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다 사실이네. 내가 하는 말이라 못 믿겠으면 당신 장모 장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 이름까지 바꿨는데 부모도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제 우리 학교가 있던 동네에 가서 아니 김정선 친부모님 만나서 들은 얘기였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가서 당신이 알고 있는 장인 장모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든지. 원하면 같이 가줄 테니까 언제든 얘기해. 잠깐만. 네 말대로 형수님이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말썽을 피우고 개명을 했다 쳐. 그럼 왜 상견례장에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 이름이야 개명에서 몰랐다 해도 얼굴은 알아봤을 텐데 너도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름도 바꾸면서 완벽하게 과거를 세탁할 각오를 한 사람이 외적인 것도 못 바꾸겠냐 이 등신아? 아직도 내가 구린 과거를 숨기고 있다 생각하나 본데 뚫어져라 쳐다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성형을 했으니까 몰랐던 거잖니.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름뿐만 아니고 얼굴부터 몸까지 싹 다 전신성형으로 바꿔놨다고. 하긴 같이 살다고 사는 남편도 못 알아차렸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아채겠어. 역시 우리나라 성형 기술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 정도면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억지 부릴 게 아니라 이름과 전신을 바꿔서 속인 감정선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김정선이 성형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할까봐 생활기록부도 떼었으니까 잘 봐봐. 거기에 걔가 사람을 어떻게 때리고 괴롭혔는지, 돈 뺏는 건 기본이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때리는 등
얼마나 패급 쓰레기였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억지 부릴 게 아니라 이름과 전신을 바꿔서 속인 김정선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돼. 얘 민성아. 세영이가 이름도 바꾸고 전신 성형을 했더니 이건 무슨 소리니? 나 네 말대로면 세연이가 2년 동안이나 우리 속였다는 거야? 아니 세영이가 맞긴 한 거야? 김정선이 내 며느리 윤세영이래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고. 엄마 쓰러지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정미성. 그래서 그동안 얼굴에 손도 못 대게 했던 건가? 장난치다 손이 살짝 스치기라도 하면 정색하고 뭐라 하던 이유가 성형하게 티가 날까 봐. 부부끼리 안고 스킨십 할 때도 눈치 보면서 했는데 자가마치 결혼하고 2년 동안 난 왜... 이제야 알겠어? 당신들은 윤세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거 하나 없이 지금까지 속아왔던 거야. 동창인 내가 동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름과 모습을 바꿨어도 과거가 들킬까 불안해서 자기가 했던 학교폭력과 같은 몹쓸 짓들을 나한테 덮어 씌워서라도 내 결혼을 망치고 싶었던 거라고. 셋 다 그년이 볼 때 얼마나 우습고 만만해 보였음. 2년 동안이나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았을까. 그중에서도 4년 만나고 결혼을 앞둔 날 믿지 않고 진실이라곤 1도 없는 그년 말을 믿은 네가 제일 멍청한 놈이야. 네가 소포랑 함께 보낸 편지를 보고 누가 후회하는지 두고 보자면서 이를 갈았었는데 결국엔 내 말대로 됐네. 너처럼 똑같이 얘기해줄게. 네가 얼만큼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는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길 바라면서 네 말대로 우리 완전히 끝난 남이란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네 손으로 직접 우리가 갈라지게 된 게 너한테 가장 큰 벌이 될 거라 생각할게. 억울함도 풀렸으니 이제 더는 볼 일 없겠네. 제발 잘 살지 마. 알겠어? 이나연, 너 미쳤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날 뭐하매? 내가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고. 여보, 도련님, 어머님, 전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도련님하고 교제한 거 맞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도 않았고 제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 지낸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저딴 년이 하는 말을 믿으시는 거 아니죠? 이것들이나 보고 얘기해. 네 생활기록부랑 과거 사진들 보고도 아니라도 발뺌할 수 있어? 재수씨가 학창 시절에 너 괴롭혔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재수씨처럼 증거 가져와. 네 말이 맞다는 증거 당장 갖고 오라고. 결혼하고 산 2년 동안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길래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가짜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티낼까봐 그랬던 거냐? 네가 전신성형하고 숨기려고 나한테 안에 몸만 밝히는 변태내고 다그쳤던 거냐고. 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책임지지 못할 망정 감히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민우 결혼을 없게 만들다니. 앞으로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 이름도 얼굴도 몸도 다 가짜인데 부모까지 속였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사냐고. 아 맞다. 이걸 꼭 얘기해주려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아니 사실 김정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제 친구 남편이 큰 도움 주셨거든요. 주기적으로 교동소에 봉사를 가시는데 거기서 알게 된 수용자가 김정선이랑 아주 잘하는 사이라고 행방을 알게 되면 꼭 좀 알려달라고 그랬다더라고요. 둘이 꽤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이인데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던데. 정선아, 그 사람은 네가 과거 청산하려고 싹 다 갈아엎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거 알고 있어? 아니,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데 얼마나 깊은 사이였음 교도소에서도 너만 찾겠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했던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얘기했었잖아. 돈 뺏고 애들 때리고 그런 것처럼. 혹시 임신했단 것도 네 얘기야? 전에 민우 오빠한테 들었었는데 아주버님이랑 너랑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해외에서 졸업장 딸 거라고 유학 간 바람에 결혼이 늦어졌다던데. 그건 아니지?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졸업장까지 보여주면서 자랑했을 정도니까 그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갑자기 생뚱맞게 임신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뭐 어찌됐든 자세한 건 모르겠다만 나도 도움받은 입장이라 친구 남편이 받은 부탁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라도 주고 싶거든?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하길 바랄게. 야, 이 미친 기집애야. 그것만은 말하지 말았어야지. 그거 숨기고 싶어서 온몸을 깎는 고통으로 전신성형까지 받아 새롭게 태어난 건데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니네 결혼 망쳤다고 복수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니까지 거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라고!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일부러 얘기 꺼낸 거 맞아요. 전 다른 사람으로 인해 결혼까지 깨졌는데 저도 참아줄 이유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시댁은 완전 초토화됐고 저는 그대로 나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다는 남자와 무슨 사이고 도대체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건지 꼭 들어보겠다면서 예비시댁 사람들 모두 같이 갔다던데 역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결혼을 미루고 유학 다녀오겠다는 그 시기 외국 대학 졸업장도 물론 거짓말이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만 똘똘 뭉친 그 여자한테 이만큼 놀아났단 걸 깨닫고는 예비 남편이었던 전 남친은 제 회사에도 집에도 찾아와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빌었지만 이미 한 번 끝난 사이에 무슨 믿음이 남아있겠어요.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뜻을 따라 결혼식을 취소하며 물어야 할 위약금은 다 전 남친이 감당하기로 했고 저는 결혼이나 연애는 잠시 접어두고 바람도 쐴 겸 휴직 깨내고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